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강자인 월마트와 타겟, 베스트바이 등 기존의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도 달러제너럴은 무려 31년 연속 성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팩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유통구단 김영호의 핫스팟 14번째 한국판 다이소 사업은 지금 시작하라. 성업 중인 달러스토어를 벤치마킹하자 편입니다. 금융 대란 이후에 미국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알뜰 쇼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달러스토어가 팬데믹 시절에 해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스토어라는 업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전 미국의 스토어 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1년 말 현재 달러 제너럴, 패밀리 달러, 달러 트리, 99센츠 온리 뭐 이렇게 4개의 대형 달러 스토어 체인들이 미국 전역에 약 2만 1,5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2만 1,500개라는 숫자는 그 당시 미국의 3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 CVS, 라이트 에이드 이 3개 3대 브랜드의 총 매장 수인 19,700개를 훌쩍 넘는 숫자였죠. 그러던 것이 10년 뒤 2020년 현재 미국의 달러 스토어의 숫자는 34,000여 개입니다. 34,000여 개. 이 숫자는 월마트 11,000여 개, 그리고 스타벅스 8,000여 개, 맥도날드 1,500여 개의 스토어 3개 그 큰 대형 브랜드 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 거죠. 34,000여 개.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달러 스토어라는 업태가 드럭스토어보다, 할인점보다 더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그 팩트의 숫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 그리고 가난한 가구의 격차가 심화는 되었지만 달러스토어의 고객층은 젊은 층 고객 그리고 부자층 등이 그런 소비자들의 이용객들이 거꾸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골고루 찾는 사랑받는 업태가 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달러스토어가 미국에서 이토록 눈이 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 4가지 이유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스토어처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2의 다이소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주 큰 매력적인 1달러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 스토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소규모 매장을 통한 기동력 있는 경영을 했다. 달러 제너럴, 달러 스토어 뭐 등등 그 달러 스토어들은요, 매장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매장을 오픈하는 그런 전략과 아주 상반된 전략을 채택한 거죠. 이는 마치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 절대로 부동산, 건물을, 땅을 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전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할 때 절대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매장은요, 월마트 매장 평균 크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약 7,000에서 10,000 제곱피트, 평수로 따지면 200에서 280평 정도 되는 그런 뭐 크지 않은 중간 규모의 스토어 매장을 크기를 갖고 있고요. 인테리어 역시 철제 선반을 놓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완벽한 수준의 쇼핑 경험, 즉 색다른 쇼핑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영 전략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큰 손해 없이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달러 스토어를 운영한다 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여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철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한 이유는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좋은 제품, 싼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썼다는 거죠. 달러 제너럴은 우리는 모든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라고 공시를 합니다. 실제로 월마트가 일반적으로 6만여 개의 제품군을 매장 안에서 취급할 때 달러 제너럴은 1만여 개 언더에서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만한 제품만을 엄선해서 집중적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판매 가능한 제품만을 엄선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대형 마트와 다르게 인력을 최소화합니다. 이곳에 가면요, 인사하는 직원 혹은 물건을 찾을 때 도움을 주는 직원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직 저렴하고 좋은 제품만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제품 구매만 초점을 두고 쇼핑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업체들은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그리고 배송 시간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는 배달 경로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물류에 필요한 물류센터 자사 트럭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타사 운송업체에게 배송 등을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무슨 배송 사고 등등의 비용을 철저하게 줄이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처럼 인건비가 다소 비싼 나라에서는 더더욱 판매 영역에 사람을 배치하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복합 매장화와 신선식품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최근 달러 스토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합 매장 전략도 쓰고요. 또한 신선식품 MD에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어려운 유통 분야인 신선식품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건 양적인 성장 이외에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식이 확연히 줄어들고 집안에서 음식을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존 다이소든 이런 달러 스토어든 이런 업체들의 약점인 신선식품 MD를 보강해서 철저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그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달러 스토어가 연소득 7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달러 스토어 같은 천원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산층일 것이고 미국판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스토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이 이유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이소 같은 또 다른 그런 할인 달러 스토어를 원하고 있는 거죠. 초저가 유통업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다지 같은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국내 대형 업체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대목이긴 한데요. 이럴 때 자영업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한국판 제2의 다이소로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핫스팟 14번째 한국판 다이소 사업은 지금 시작하라. 성업 중인 달러 스토어를 벤치마킹하라 편이었습니다. 본 편의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